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교학사 남교과서 1,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잊을 수 없는 나의 친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기원이라는 친구가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일주일 동안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했죠? 그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쓴 글이고요. 글의 종류는 당연히 수필이겠죠? 우리 교재 121쪽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업 중간중간에 의문사항이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그때그때마다 메모해 두셨다가요 꼭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부터 시작합니다. 큰 체구와 까만 피부, 큰 코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입, 옆으로 쭉 찢어진 눈을 가진 아이가, 지금 여기 부분 볼까요? 이거는 외양묘사 있죠? 말순이의 외양묘사.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들어왔다. 이름은 김말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그만 시골에서 온 여자아이였다. 아이들은 일제히 그 아이를 보자마자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왜요? 아주 재미나게 생긴 데다가 이름까지 촌스러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작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이름이 말순이라니 아주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말순이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친구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선생님의 말씀에 이어 말순이도 자기소개를 간단히 했다. 큰 체구에 비해 목소리는 작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며 자꾸 고개를 숙였다.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말순이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어떤 성격이죠? 말순이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다라는 거죠. 말순이는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아야겠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나는 표정이 일그러졌다. 왜요? 내 옆자리가 비어있었고 맨 뒷줄이었으니까 말이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그 아이와 나는 짝이 되었다. 그러니까 촌스럽고 못생긴 말순이와 짝이 되기 싫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무더운 날씨도 짜증스러운데 그 큰 몸집으로 다가오는 말순이를 보자 기분이 나빠졌다. 자, 말순이에 대한 어떤 심리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빴다. 좋지 않은 첫인상이네요. 그런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순이는 안녕 반갑다라며 더운 입김을 훅 하고 내뿜었다. 머릿속이 캄캄해졌다. 어수선한 하루를 보내고 학교할 시각이 다가왔다. 말순이가 같이 집에 가자고 했지만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다른 친구들과 서둘러 교실을 나왔다. 친구들은 재밌게 생긴 아이가 전학을 왔다고 시시덕거리면서 운이 없게도 짝꿍이 된 내가 불쌍하다고 위로해 주었다. 자, 그래서 함께 짝이 된 말순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외모가 촌스럽고 이름도 촌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말순이에 대한 글쓴이의 심이 첫 번째, 교실에 들어왔을 때는 우스웠어요. 짝이 되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글쓴이에게 인사했을 때는 머릿속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심리 변화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글쓴이의 심리 변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122쪽입니다. 다음날 말순이에게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말순이를 놀림의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름으로 놀리기, 얼굴 생김으로 놀리기, 뚱뚱하다는 이유로 놀리기 등 아이들은 쉬는 시간, 공부 시간 할 것 없이 말순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순이는 부끄러워 아이들과 눈도 못 맞추고 얼굴도 붉어졌다. 그럴 때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짝꿍인 나는 결코 말순이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다. 어때요? 말순이의 심리. 부끄러워 아이들과 눈도 못 맞추고 얼굴이 붉어졌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말순이의 성격은 소극적이며 내성적이다라는 거.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굴이 붉어질 뿐입니다. 자, 오히려 나도 같이 말순이를 골리고 비웃고 까닭없이 화풀이를 해댔다. 하루 이틀 말순이는 처음에 풀이 주고 별로 웃지도 않고 기운 없이 지냈지만 점차 신경 쓰지 않았다. 자기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이 그냥 웃어 넘길 때가 많았다. 어때요?
이 성격은 아주 긍정적인 성격이죠. 그러자 아이들도 제풀에 꺾여 흥미를 잃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말순이도 이곳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도 더 이상 특별하게 취급하거나 심하게 괴롭히지 않았다. 잘 동화가 됐네요. 그럼 말순이에게 나도 점점 익숙해져 갔다. 말순이를 특별한 친구로 여기게 된 지는 방학을 하고 또 며칠 지나서였다. 새로운 사건이 있었음을 어떤 암시하는 거죠.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놀다가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급한 마음에 으슥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왜요? 왜 으슥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조금이라도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때마침 엄마 심부름을 나갔다는 말순이와 만났다. 으슥한 골목의 길동무라 말순이가 아주 반가웠다. 그렇게 둘이서 걸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불행히도 그 느낌은 맞았고 뒤를 보니 3명의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불량배들이네요. 나 혼자 도망쳐도 힘든데 말순이가 달리는 속도가 자꾸만 느려졌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말순이는 갑자기 안되겠다 기원아 이리와 하고 소리치더니 어느 집 앞에 멈췄다. 말순이는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마구 소리쳤다. 엄마 문 열어줘. 아빠 누가 따라와 빨리 문 열어줘. 근데 이게 자기네 집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죠. 말순이의 재치 있고 용감한 행동이다. 1번. 자, 말순이가 집에 가다가 불량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재치있게 지금 다른 집, 모르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말순이의 집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달려오던 불량배들은 멈칫거리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완전히 달아나진 않았다. 상황을 살피는 거죠. 무섭고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그러자 그 집에서 낯선 아줌마가 나왔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말순이 그 아줌마를 껴안으면서 다시 소리 질렀다. 엄마 저기 오빠들이 막 따라와. 경찰 불러. 이것도 뭡니까? 재치 있는 행동. 재치 있고 용감한 행동이 2번입니다. 모르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재치있게 얘기했네요. 거기 누구야? 여보 경찰에 신고해요. 이 아줌마도 어때요? 대단하죠? 임기응변. 어려운 상황을 넘기는 아줌마의 응변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현명합니다. 알았죠? 일단 들어가서 알든 모르든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큰 사건과 사고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 소주제 볼까요? 말순이와 집에 가다가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이 글의 중심 사건은 으슥한 골목길을 걸어 집에 돌아가다 불량배를 만난 일입니다. 말순이 용감하고 재치있는 행동. 1번 불량배들이 따라오자 남의 집 대문을 자기 집인 양 두드리며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한다. 놀란 아줌마가 나오자 엄마인 것처럼 껴안으며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 이 글에서 재미를 주는 부분. 말순이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부모님을 부르는 장면. 재치와 기지로 위기를 극복하는 말순이의 모습이 재미를 주고, 말순이가 아줌마를 껴안으면서 마치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는 장면은 재치 있는 말순이의 행동과 그런 행동을 잘 받아준 아줌마의 재치가 재미를 준다라는 거죠. 머뭇머뭇하던 불량배들은 아줌마의 말에 겁을 먹었는지 달아나 버렸다. 정말 다행이었다. 말순이의 재치와 아줌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울면서 아줌마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날 이후 말순이와 나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처음엔 몰랐는데 말순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생각 깊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 깊은 아이. 말순이에 대한 생각이 변하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한 어리석은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금 뭡니까?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이죠. 자, 글쓴이가 깨달은 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여기도 겉모습이겠죠?
이 글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성찰을 되돌아봤고 한때나마 친구를 미워했던 부끄러운 일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했고 자신의 일상을 꾸밈없는 진솔한 언어로 나타냈으며 진실한 우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동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23쪽까지 잊을 수 없는 나의 친구 오늘 공부했고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에 나와 있는 이것만은 꼭 그것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어휘 정리까지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